생각하셨어요? 저는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알았어요. 제가 강의를 3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4시 깜짝 20분에 쉬는 시간인데 그걸 보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야, 진짜 빌런의 시대구나. 네. 보면 윤석열이라는 자가 다 임명한 자들이에요. 네. 보면. 네. 그 임명한 자들이 지금 그쵸? 도대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 못할 일들을 3년 동안 해왔고 3년의 결정판이 내란이었고 네. 내란에서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임명을 받은 자들이 소위 정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날려버리기 위한 네네. 행위들을 아무렇게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한만 유지할 수 있으면 자기의 이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뭐 국민 주권이건 뭐 민주주의건 법치이건 아무런 상관을 안 하는 자들이구나.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만 뽑아 올린 그 자가 누구냐? 네.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체는 뭘까? 많은 분들은 조희대와 그 외 9명의 대법관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윤건이라고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그림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빌런의 시대, 악의 축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3시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그다음에 또 누구죠? 누가 있었지? 그다음에 심우정.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법관들 이 모두가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인 거죠. 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뭐 모르는데 그 사람을 갖다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특히 대부분 다 법조인들 라인이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들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제일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땐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대법관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10일 이전에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다 어기면서 했다는 거 모르고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6월 3일 이전에 무엇인가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는 두 개가 나오는 거겠죠.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 통치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 이 두 가지의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부학 교수 말에 의하면 6월 4일 이전에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올 수 있다고 보나요? 네, 서부학 교수 입장은 고법에서 판단을 빨리 내리고 고법에서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7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일 정도의 재상고 기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재상고를 각하시켜버리고 그냥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겠죠.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상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한 행위를 보면 비상식적인 행위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하나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5월 말 고법에서 소위 유죄의 벌금형 한 1,000만 원 정도를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6월 말쯤에 그냥 예를 들면 내질러버리는 형태의 유죄 확정을 하게 되는 방법.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맞니 안 맞니 헌재 가니 안 가니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1년 동안 이 부분으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어떤 치고받고의 정치적인 경쟁 난투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 두 가지의 모든 고려사항들을 아마 윤석열과 그쪽 내란의 집단들이 알고 이런 작업들을 결행을 시켰다. 한쪽에서는 조희대를 통해서 또 한쪽에서는 한덕수를 통해서 지금 제가 볼 땐 또 다른 내란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덕수가 나와서 누구랑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과 행정을 독식하는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본인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게 3년 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국회의원 선거랑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국민의힘이 실시하니까. 아주 우려하는 사태를 자기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네.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 그러니까 전 권한대행 한덕수 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 본인이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거운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뭐 될 수만 있다면 모르겠어요. 막 지금 지지율이 막 이재명 후보랑 막상 막하예요. 막 30대 30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해는 되겠는데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뭐 한 자릿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와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그런데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사법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거나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처럼.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본인이 안 나올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현행범으로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거나 아니면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어떤 증거들을 네.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수사를 판단들을 비껴가려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고는 나와야 될 이유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 한덕수 씨의 측근이 28일 날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거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지 왜 내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지에 대해 측근이 얘기하지 네.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외부의 요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덕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처럼 껍데기인 거죠. 알맹이는 다른 데 있는 거겠죠. 그럼 알맹이들이 뭘 노릴까? 뭐 만약에 이것이 윤석열의 기획이라면 윤석열의 복권을 노릴 것이고 국민의힘의 기획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자기들의 당권을 한덕수를 통해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소위 직선제 대통령으로서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복권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새 판을 짠다거나 네.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친윤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선거에 소위 꼭두가시처럼 수단처럼 한덕수란 사람이 그 수단이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이건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지금 네. 벌어지고 이런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요. 공자와 맹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말을 못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자가 12월 14일 날 윤석열 탄핵됐을 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국정 고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번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12월 26일 날은 개인의 거치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4월 4일 날 대통령이 파면된 날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 갑자기 5월 2일 날 저 나올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놓고 쪽방 가서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고요? 3년 동안 약자 두드러 패놓고 자기가 유일하게 3년 동안 1인 총리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서 이 사람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어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아, 생각을 네. 합니다. 요거는 진짜 지금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될 것 말씀하세요.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에 개입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5월 11일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보학 교수가 제일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일단 후보로 등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를 들어 선거 때려가지고 예를 들면 못하게 나오는 방법들도 네.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미 대법원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갖고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민주당 내부든 많은 국민들이 대법관들 네.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일단 1차적으로는 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부장판사도 네. 만약 이런 일정으로 해서 가게 된다면 이걸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네.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내부의 내규를 어기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네. 일이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분명히 법관 되는 탄핵, 측면이 있는 법관 거죠. 탄핵, 네.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나중에는 대법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라가 완전히 예를 들면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게 가는 거죠. 오늘 속보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저는 저들이 하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어. 상식을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네.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은 재판이 진행되면 뭐가 되느냐? 사형 아닌 무기징역입니다. 최대한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20년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유죄를 받게 되면 공동체들 같은 경우 다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허점이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정반대로 상식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법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이 입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그럼요. 예. 3년 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예. 무리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그쵸. 경우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2심에서 무죄가 무죄 났는데 나왔습니다. 9일 만에 한 번에 심리만 하고 6만 페이지를 읽은 다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국민이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재판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후에 소위 이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될지 말지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로 결정되느냐? 투표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대법원 10명이서 작당을 해서 그 권한 갖다 뺏으려고 하는 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네. 이건 진짜 그야말로 윤석열이 파면당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갖다가 지금 10명의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럼 이걸 막아야죠. 이걸 막기 막아야죠.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모든 그 매뉴얼을 맞아요. 가지고 네,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런 빌런들한테는 빌런에 맞게 대응해 주는 게 상식적이다. 네. 그래야 자신은 이런 빌런들이 빌런 같은 사고를 안 하고 빌런 같은 행동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